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183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 보기 전에. 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경우 말 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상대방은 표현해 달라고 울부짖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심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라. 진심으로 경청해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주어라. 어제의 문장입니다. 야, 이거 그리고 이거 똑같은 뭐 이렇게 책이 쓰여진 연도는 제가 보기에 비슷한 것 같은데, 인간관계로 데일 카니기나 존 럭스킨의 나중에 오는 이 사람에게도 또 비슷한 시대. 여기 좀 더 오래됐나? 저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좀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 일단 어려운데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드문드문 또 생각해야 되는 말들이 오늘 어제 똑같은 부분을 여러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냥 읽겠습니다. 그보다는 결코 실패했다고 폄하할 수 없는 한 상인을 모델로 삼아 살벌한 생존 경쟁에 뛰어든 상인일지라도 깨끗한 부와 더러운 부의 차이를 구분할 지각과 교양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니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부유해지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구약성서에 있는 잠언들입니다. 약하다고 하여 가난한 자를 탈취하지 말며 약하다고 하여 공고한 자를 시장 입구에서 압제하지 말라. 기존자께서 약한 자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생명을 취하시리라. 약하다고 하여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것은 상인의 탈을 뒤집어선 강도질로 타인의 절대적 필요를 이용해서 그의 노동과 재산을 헐값에 빼앗는다는 말로 이해된다. 정의만이 이러한 회복의 능력을 발할 수 있으니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정의가 없이는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하리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똑바로 서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은 어리석고 믿음은 헛될 뿐이다. 가고 오는 세대를 거쳐 일어선 인류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저지른 과오가 있다면 신이 지키라고 명령한 그것만을 빼먹고 지키지 않은 채 자선을 베풀고 인내와 소망에 대해 설교하고 그 밖의 고통을 어르고 위로하는 다른 온갖 수단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도와 세울 수 있다는 오판을 한 것이다. 여기서 그것은 바로 정의다.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고 천천히 읽고도 다시
책을 예를 들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 10분 있습니다. 못 넘어가고 예를 들면 몇 장 못 읽었는데 다시 뒤로도 가고 재미없는 건 아닙니다. 읽으면서 무슨 말일까 생각도 하고 오히려 재밌습니다. 오히려 재밌고 이 책 읽으면서 어제 들었던 생각은 제가 그 얼마 전에 뭐 롤모델 형님 뭐 얘기하면서 그분은 그분만의 사업하는 방식 이제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셨고 저는 또 저대로 삶의 방식 예를 들면 그분이 저에게 성환이 너는 큰 돈 못 벌겠다 뭐 정이 많았어 그분이 보기에 너는 정이 많으니까 큰 돈을 모긴 어려울 것 하다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을 처음 들었던 한 15년쯤 전에는 그런갑다 예를 든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연중에 그런 생각했는데 독서 책을 떠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또 더더욱 요즘은 그 정이라 하는 말 요즘은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을 제 삶이나 인간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의 삶에 좀 대입해 이렇게 보면 막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재밌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재밌는데 여기서 방금 정의라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제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죠. 책을 쭉 읽었는데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물론 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있지만 저를 좀 더 건드리는 문장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마 다른 사람이 읽었다면 다르게 부분에서 또 감정을 울림을 받아서 읽었었겠지만 저는 오늘 읽었던 이런 부분들이 저를 건드린 거죠. 정이 많은 저에게 건드리는 거죠. 정의, 공의로운 태양 이런 말들이 공의라는 단어는 본래 통치 정의를 내포하는 뜻을 담고 있다. 판결 정의를 내포하는 공평과는 구분된다. 통치 정의 그리고 뭐 판결 정의를 내포하는 공평과는 구별된다.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해석하면 공의는 군왕이 백성을 선도하고 다스리는 통치 재반의 정의를, 공평은 재판관이 양자 가운데 서서 시비를 가리는 판결 재반의 정의를 뜻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으면서 상업을 하고 있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이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며 내가 어떠한 태도 예를 들면 돈을 벌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쫓는 그럼 나의 부는 어떤 부위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책의 정면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부는 곧 생명이고 이 부를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은 정직과 애정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를 건드리는 거죠. 책 표지를 보고 나 이거 한번 읽고 싶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는 부분들 책 좀 저는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아직까지 되게 큰 감명이 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일을 하고 부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내어 놓을지 살아가는 의미라든가 삶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를 세우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세우는 그런 것들에
그런 거를 알려주는 또는 가르쳐주는 저에게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이지만 이런 지식들 또는 이런 글들이 눈을 통해서 머리를 돌아서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정의, 제가 아까 정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저의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누군가가 부를 바라볼 때 정말 맹목적인 부를 바라보고 돈을 그냥 그저 물질적인 돈을 많이 버는 그를 택할 것인가. 물론 그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다른 깨우침, 깨달음, 뭔가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왜 우리 얘기하는 거 굳이 살지 않아도 될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다가 다시 후회하고 깨달아서 또 다시 가는 것보다 저는 이제 그런 거 굳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진정한 부는 무엇인가. 내가 그러면 그 진정한 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뭐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알려주는 거죠. 후회하지 말라고, 옳게 하라고, 옳게 살아라고, 인간답게 살아라는. 그리고 부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감정, 저의 정과 어우러서, 저의 정과 내가 생각하는 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하고 다 어울려서 맹목적인 부가 아니라 진정한 부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또는 또 내가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글들이 이 작가가 뭐 하시는 말씀들이 아직은 뭔지 잘 몰라도 이런 중에 이런 그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오늘을 옳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내 스스로 정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가진 그 정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정으로 내가 부를 바로 보고, 바로라는 것은 저만의 방법으로 옳게 보고, 옳게 누구나 정말 부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를 나도 장착하고 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시선을 장착하고 정말 저의 정으로 살아보는 결코 재물이 주는 그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정말 부자가 되는, 정말 진정한 부를 찾는 또는 그런 진정한 부를 갖게 되는 그런 나만의 정으로 해석하고 제 걸로 만들어서 옳게 살아가는 삶을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은 책들이라서 그 어떤 책을 만나도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 어떤 책을 만나도 좋고 들었습니다. 재밌어요. 어려운데 재밌습니다.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갑자기 어떤 다른 책에서 봤던 내용하고 연결될 때도 막 성취감도 있고 또는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6.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의는 독서다. 7.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 자산가가 됐다.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8.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9.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꽉꽉 채웠더니 곤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10.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브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저의 원싱을 할 수 있는 오늘의 단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단 하나. 그 하대님이나 고 작가님 저번에 하고 만다 했어. 뭐 주로 자주 하시는 얘기지만 또 강조하셨던 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게 행복이든 또는 그게 불행이든,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현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나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 생기는 일이다. 그게 지금 비록 위태로운 일이더라도 미래에 이 위태로움으로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뭔가 또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해서 또 이 순조로움 때문에 또 자만해서 예를 들면 또 나중에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또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짬을 내어서 비록 이렇게 이 화물차라는 공간 안에서라도 아침 긍정학원과 또 잠깐의 독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